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내놨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보다 1등급 올라서 3등급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나 봤더니 민원인과 내부인의 청렴 체감도와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도가 더해집니다. 거기에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 실태 평가를 합산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전남도 출연 출자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면 전남도의 청렴도 1등급 상승이 이해가 잘 가질 않습니다. 전남도 감사관실이 적발한 위법 부당한 사항을 보니까 도체육회는 각 종목 회원단체를 매년 심의해서 승급, 강등, 제명을 결정해야 하지만 2016년 이후 8년 동안 단 한 번도 등급 심의를 하지 않았고요. 게다가 제명이나 강등을 해야 하는 단체에 오히려 보조비 1,000여만 원까지 지급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기존 종사자들의 고용승계를 하면서 위수탁 계약까지 모두 마친 후에 고용승계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뒷북 행정이죠. 농업박람회는 용역계약을 하면서 평가위원 명단을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전남도의 출연 출자기관의 이런 위법 부당한 행위들은 지난 3년간 30건이나 적발됐다고 합니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체육 분야, 사회서비스, 농업 관련 행사에 이런 부당한 행위들이 많이 있었는데 민원인과 내부인들의 청렴 체감도가 어떻게 평가가 됐길래 청렴도는 높아졌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탄핵 국면에서 전남도의 민생안정대응책 김영록 도지사와 함께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2월 19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첫 소식은 여수 소호동 소재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어제 여수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 2대는 어제 오전 여수시 공영개발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공영개발과는 소재지구 개발 담당 부서인데요. 경찰은 소재지구 개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또 전임 공영개발과 과장을 지낸 A 국장에 대해서도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압수를 했고요. 네. 경찰은 소재지구 개발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계속 벌여왔는데요. 네. 지역사회에서는 현 정기명 시장의 동생과 측근이 개입했다는 등의 뒷말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남청 반부패 수사 2대는 소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의 압수수색이고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여수시는 내년 말까지 2,150억 원을 투입해서 3천여 세대 공동주택을 짓는 소재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가을 국외연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유성 논란에 시달린 여수시 의회가 내년 국외연수 여비를 올해보다 더 늘려 편성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수시의회가 내년도 의원 국외 여비로 편성한 금액은 총 1억 5,210만 원입니다. 올해보다 400만 원 가까이 증액한 거고요. 네. 의원 한 명당 국외 연수 여비로 환산하면 450만 원이더라고요. 국가 공식 행사나 국제회의, 자매 결연 등을 이유로 하는 3,510만 원도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요. 예. 이 추가한 비용은 본 예산의 30% 이내 규정을 최대로 적용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예. 국내 여비 같은 경우는 6,162만 원으로 올해와 같지만 상임위와 특별히 연구단체 의정활동 수행 등 여비는 286만 원이 늘어났더라고요. 예. 이 밖에도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사용하는 업무 추진비도 올해와 비슷하게 책정을 했는데 많은 청취자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여수산단 화학업계 불황과 지방교부금 감소 등으로 지방세가 그런 예산이 크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지난 10월에서 11월 달에 6시 의회에서 갔던 국외 연수, 유럽 동남아 갔다 왔는데 이 네, 또한 지역사회로부터 외유성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 국외 선진지 답사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연수 일정 대부분이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 관광지 위주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외유 논란을 자초를 했고 연수 대행사 선정도 쥐꼬리만한 자부담을 핑계로 입찰 방식을 피해갔다 그런 지적까지 받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11월 다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예산 마치 그 남은 예산 털어먹기식으로 한꺼번에 다 가서 특히나 비난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수산단 불황에 따른 실적 저조로 1,800억 원 가량 지방세가 펑크가 나고 경기 침체로 지역 상권이 고통받는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다. 그런 비판까지 쏟아졌었죠. 예. 그래서 지역 일각에서는 여수 지역 경제의 핵심인 석유화학 산업 불황으로 지역 경제에 찬바람이 부는데 설상가상으로 비상계엄, 탄핵 이슈 등이 이어지며 지역 경제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의회가 지역 여론을 외면하고 국외 연수 여비를 더 늘린 것은 대놓고 시민들을 무시한 게 아니냐 그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년 여수시 의회에 국외 연수 여비를 증액 편성했다는 소식 아마 들으시는 분들께서 직접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노사가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하면서 사상 첫 파업 위기를 피하게 됐다는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17일이죠. 제13차 교섭을 통해서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예. 이번 잠정 합의안은 그 기본급을 10만 원 인상하고 경영 목표 달성 동창 경력금 300만 원과 또 노사 화합 경력금 300만 원 모두 600만 원 지급. 이밖에 출산 장려금 인상, 명절 경력금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네. 이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을 하게 되면 최종 확정이 됩니다. 예. 이렇게 교섭이 만약 타결이 되면 포스코는 1968년 창사 이래 무분규 전통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거고요. 예. 아무튼 잘 일단 마무리되는 분위기여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전에 임금 협상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사상 첫 파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컸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6월 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6개월간 임금 교섭을 계속 진행해 왔었습니다. 예. 이번 잠정 합의 배경에는 철강업계가 그 수입 저가제 공세 등으로 인해 경영 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포스코 노사는 철강 경쟁력 제공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준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 또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렇게 포스코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앞서 포스코 노조는 지난 2일과 3일 각각 포항과 광양에서 파업 출정식을 연 데 이어서 원래 오늘 서울 포스코센터 상경 집회도 계획을 했었거든요. 네. 당시 파업 위기에 광양시의회와 또 포스코 협력업체 파트너사들 그리고 경제단체 등은 성명을 통해서 철강 경기 악화와 지방소득세 급감으로 이미 지역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파업이 현실화가 된다면 지역민의 삶과 지역 경제 기반에 중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노사가 상생의 해법을 모색해서 그 광양제철소가 지역 경제 중심 역할을 해달라 그렇게 당부하기로 했었습니다. 예. 어쨌든 큰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오늘 뉴스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성신문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빠른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 또 현안 추진은 필수적입니다. 자, 지난주 여수와 순천시에 이어서 오늘은 전남도는 어떻게 이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 연결돼 있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괜찮습니다. 예.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 2주 동안 시간 다시 돌아볼게요. 12.3 비상계엄 그리고 숨가쁘게 지나온 지난 2주 동안 전남도에서는 어떤 대응이랑 논의가 나오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번에 그 비상계엄 조치가 그 역사를 과거로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로 더 되돌리려는 그런 시도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강하게
반대 의사 표명했고 비상계엄 즉시 처리하라고 했죠. 예. 즉시 처리하라 했고 그 뒤에도 뭐 여러 가지 성명을 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탄핵 소추안이 결국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한 고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저도 그때 여의도 집회에도 참여를 했는데요. 그러셨어요? 젊은 청년들 심지어 뭐 초등학생들까지 나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고요. 이제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승리한 거다.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탄핵 심판 절차가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명령,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최종 나올 때까지는 저희들은 예의주시하면서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또 사회적 재개혁도 필요하다. 또 국민경제 회복하는 이런 조치들도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회에서 증액 없는 감액 예산이 확정되면서 전남도의 현안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전남도는 일반 사업들은 그래도 국고 사업을 9조 500억 이렇게 확보가 돼서 예. 내년처럼 지난해 연속 9조 원대 국고 예산 확보가 됐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안심은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SOC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SOC 예산이 한 3천억 원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줄어서 우리 건설 경기가 지역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빠른 시간 내에 정부 추경을 해서 요즘에 비상 상황 속에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대신도도 많이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정부 추경을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시도지사회 때도 제가 강하게 그 부분을 대정부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예산 확보 사항을 보면은 저희들은 신규 사업에 2천억을 예산을 확보하면서 정부가 그 건전 재정, 말은 건전 재정이지만 사실은 긴축 재정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전남도 사업들을 많이 확보했어요. 네. 여수세계선 박람회 이제 23억 확보했는데 좀 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좀 어렵게 됐습니다만은 다행히 뭐 화태 백야 사업 같은 건 693억이랄지 순천 같은 경우에도 뭐 경전선 190억이랄지 순천 동천하고 이런 사업들도 확보가 됐고 광양도 스마트 항만 사업들은 그대로 확보가 됐고 또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이 부분도 공에서도 일부는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예. 빠르게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 전라남도 봐도 그렇고 빠른 정부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도 국민의힘에서는 뭐 당정은 내년 초에 추경 편성 검토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또 긋기도 했거든요. 국민 생각한다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당리 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생각하고 정말 빠른 추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야 다 우리 시도지사 모였을 때 다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현안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대국민 약속을 했던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되고 권한 대행 체제에서 불투명한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 대한 지사님의 진단 또 추진 상황 말씀 주시죠. 예, 우선 먼저 그 양 대학이 국립순천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가 통합을 하기로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하는 그런 이구동성으로 교육계뿐만 아니라 뭐 우리 국회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런 칭찬을 많이 들었고요. 우리나라가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도 꼭 양대학이 통합하면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통합대학교의 의과대학이다. 예비 인증까지 그렇게 통합대학교의 의과대학 명의로 예비 인증 신청까지 다 완료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대학 통합 신청서를 올 연말까지 제출하기로 했는데 예. 이런 부분도 양 대학교에서 잘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 할 일은 일단은 어느 정도 했다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정부 조치가 이제 결국은 이제 정원 배정을 내년 3월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또 걱정되는 정원 부분 배정을 아니겠습니까? 비상계엄이 나기 전에는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정원 배정 문제는 결국은 우리 그 대국민 담화문 형태로 정부에서 지난 3월달에 총리가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배석하여서 대국민 담화문 형태로 발표할 때 의료계획 발표할 때 그 내용에 들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천명을 했고 우리 도민들에게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비상 상황이라 하더라도 또 총리 권한 대행은 한덕수 총리 그대로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돼야 되고 또 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의료계하고 설득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의료계도 좀 반대는 하겠지만은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는 꼭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응하고 이 부분은 정부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는 꼭 해줘야 된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간담회 보니까 지사님께서 자신감과 의지를 갖자 이렇게 하셨는데. 네, 우리가 그거 될 거냐 하면은 정말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된다. 정부가 약속했다. 이행을 해라. 이렇게 해야죠. 예. 근데 뭐 도민 입장에서는 낙관만으로 이게 해결되는 것인가? 오랜 시간 염원했던 그 현안인 만큼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네. 좀 확신을 갖고 싶어 하시거든요. 예, 끝날 때까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제 분야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대응책은 좀 어떻게 마련 중이세요? 이제 우선 여수 산단 공장 가동률이 70%대에 불과하고 일부 공장은 가동도 중단돼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여수 산단 매출액도 감소하고 여수시 덩달아서 세입까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수 경제가 좀 어려운데요. 이 부분 저희들도 정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제 11월 달에는 여수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방안해서 39개 사업 5조 6천억 규모의 건의를 했는데요. 예. 지금 중앙산자부에서도 이런 비상 상황이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표를 해달라 저희들도 이렇게 최근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전라남도가 또 그 여수 산단 직접 가서 도지사가 우리 그 공장장이랄지 중요한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만은 네. 우선 석유화학 플랜트 매출 감소 기업에 대해서 고용 안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이번에 민생 지원금으로 좀 일부 넣고 빨리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해달라 하는 이제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 금융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 예.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가능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또 뭐 탄력 근무제 문제랄지 관세 면제나 면세 연장이랄지 산업용 전기 단가를 인하해달지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에는 바로 이 석유화학 위기 대응 추진단 이 4급 단장을 네. 임명을 해서 예. 두 팀을 밑에 두고서 4급 단장 밑에 여수 산단 활성화 위기 대응 추진단을 신설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개편안이 확정된 건가요? 조직 개편이? 예, 조직 개편 확정됐고 곧 인사만 연말 인사를 하면은 내년 1월 달부터는 바로 임명이 됩니다. 이게 뭐 기존 전략산업국과는 별개의 부서인가요? 전략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별도로 떼서 더 열심히 하고 이제 중앙부처하고 여수 현장을 많이 좀 이렇게 연계시키면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무한 본청에 들어서는 거고요. 예, 여기 전략국에 함께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국장하고 단장하고 함께 일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근데 이게 뭐 동부청사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있었거든요. 그 사실. 부분은 전략산업국이 예.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활동은 현지는 여수하고 중앙에 가서 사실은 많은 활동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그것은 그 점은 또 전략국장도 같이 함께 움직여서 같이 일을 해야 될 상황이고 예. 그러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한 사람 갖고는 안 되거든요. 전략국장도 움직이고 부지사도 움직이고 도지사도 움직이고 같이 다 해야죠.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할 텐데 앞으로도 이런 꾸준히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농업, 취약계층 등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대응책 준비 중이신가요? 예, 그 부분은 정말 그 요즘에 경기가 어렵다 했는데 이
정말 황당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네. 또 우리 국민들이 경악할 수준의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경기가 정말 더 어려워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탄핵 국민에 들어가서 탄핵이 뭐 빠르면 2, 3개월 이렇게 결정될 거다 이렇게 하고 또 대통령 선거하면 60일 또 추가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예. 이 기간 동안이 사실 경제가 많이 좀 침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전라남도는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을 이제 지난 15일 날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23개 사업에 1,185억인데요. 과거에 코로나 시절 때 했던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을 저희들이 많이 좀 그때 많이 여러 분야를 만들었거든요. 그걸 예. 참고해서 이번에도 우선 지역사랑 상품권을 3,500억을 이제 도 자체적으로 발행을 하는 몫을 3,500억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할인율로 10%로 해서 1, 2, 3월 달에 이걸 가능한 소진할 수 있도록 대거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또 영세 음식점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30만 원을 2만 개 업소에 대해서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또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을 추가로 더 확대해서 6,500억까지 지원을 하는데 2차 보전을 더 또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을 한 3% 내외 이렇게 해서 이자 부담을 많이 줄였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행사들도 요즘에 여행 안 가잖아요. 그래서 여행사도 많이 타격을 받았죠. 예, 홍보 마케팅비로 300만 원씩 800개 업체에 지원했고 음식점들도 아까 공공요금 지원했지만은 포장용기랄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좀 지원하고 네. 어르신들은 또 경로당 부식비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부식비로 30만 원을 지원하고 또 저소득층 어르신들 난방비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 1인당 10만 원 또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농수축산물 꾸러미 10만 원씩 또 지난 올해 이제 그 배 재배 농가들이 굉장히 재해 대책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하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재해 보상이요. 예. 예. 그래서 재해 보상은 아니지만 재해 보상에 준하는 호당 헥타당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고요. 예. 또 김값이 폭등했잖아요. 그러니까 김 가공업체가 김 가격 폭등에 따라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영안정 차원에서 1천만 원씩 이렇게 하면서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 네. 우리 코로나 상황보다 더 어렵다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정부가 한 20만 원 정도 1인당 국민 1인당 20만 원 정도 긴급 재난지원금 회복 경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좀 지원해달라 하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까지 하고 계신다. 건의하고 계신다. 말씀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 도민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선 우리 한강 작가가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국가적 이상이 엄청 높였고 우리 또 전남에 뿌리를 둔 한강 작가였기 때문에 전남의 이상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런 비상 상황이 겹치면서 이런 부분이 참 조명이 많이 못 되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외국 같은 데는 노벨 문학상 받으면 일주일간 내내 국가가 축제를 한대요. 근데 그런 면에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상을 받은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이어가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예.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런 비상한 상황이라 해서 너무 엄숙하게만 하고 송년범위도 안 해버리고 여러 가지 행사도 다 취소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제 집회 시위 문화가 엄숙하기만 한 게 아니라 K-팝도 하면서 또 네, 우리가 맞아요.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또 이렇게 정말 새로운 K 집회 문화를 또 만들었죠. 집회 문화 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번에 우리 송년모임 행사 이런 거 제대로 다 해서 경제 살리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예. 우리 도민들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는 저희들을 여러 가지 일자리 특히 많이 만들고 특히 청년들이 벤처 창업 통해서 청년들이 지역 경제 살리는 그 동참하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도민들 정말 많은 고생하셔서 올해 그래도 우리 전라남도는 경제 수준이 과거보다는 좋아지긴 했습니다. 지표상으로 보면은 전국 8위, 9위 정도 이렇게 개인 소득이랄지 호당 소득은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내년에는 더 어려질 수도 있으니까 더욱 저희들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 힘내시고요. 내년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함께했습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유민호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 주말 굉장히 긴박하게 전국이 흘러갔었는데 유민호 기자께서 본사 파견 취재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탄핵 표결 앞둔 주말 요즘 거의 이제 모든 뉴스가 이제 풀 가동이잖아요. 기자들도 그렇습니다. 많고 뭐 리포트도 엄청 많이 제작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역 5개 MBC 계열사에서 이제 본사 MBC 보도국으로 뭐 파견이랄까 차출이랄까 아무튼 그렇게 했지만 아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위에서 윗선에서 좀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좀 가야겠다 이야기를 듣고 다음날 첫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가서 금요일에 올라가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금요일 올라가서 이제 갔죠. 근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이제 뭐 리포트를 뭐 하나 제작을 하게 됐고 그때 당시 이제 방송인 김어준 씨가 국회에 오전에 나와서 네. 한동훈 대표 사살, 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호송하는 차를 이제 특수부대가 습격한다, 맞아요. 약간 이런 그 좀 설들을 제기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하는 리포트를 제작을 했고 그때 그 당시 이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그 전에 국회 출석을 해서 이 북파공작원이라고 하는 HID 동원 여부를 인정한 그런 발언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걸로 좀 이들가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들이 암살조 아니었냐 이런 내용으로 리포트를 하나 제작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갑자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유민호 기자도 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서울로? 뭐 이렇게 너무 낯설기도 했는데 이제 네. 뭐 다 잘 도와주셨고 저희랑 이제 시스템이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예. 이제 뭐 같이 프로그램 쓰는 거, 뭐 그다음에 촬영, 뭐 편집하는 거 그런 것들을 뭐 잘 도움을 받아서 무리 없이 기사를 제작했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말에 이제 지난 주말 탄핵 표결이 있을 그 당시 현장 스케치도 나가셨는데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셨어요? 네, 이것도 뭐 그냥 오전에 전달받고 일단 국민의힘 당사에 가서 이제 특보를 할 때 현장 연결을 하겠다 해서 대기를 하고 빠르게 일단 그 현장을 스케치를 하고 일단은 뭐 어떤 누가 나와 있고 뭐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뭐 당사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서 빠르게 이제 현장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현장 스케치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 뉴스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현장에 나가 있는 유민호 기자를 연결하길래 저는 동명이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저희 여수 MBC 유민호 기자가 나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출되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많이 놀라셨는데 일단 뭐 표결 전 분위기를 좀 일단 먼저 4시에 좀, 표결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 분위기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일단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가 이제 국회랑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 그리고 국회 본 집회가 열리는 곳이랑 뭐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데 일단 뭐 가서 보니까 이제 촛불 집회에 참여하려는 이런 이제 시민들이 많이 지나다니셨고 네. 일단 또 보수 집회를 하시는 분이 있고 이제 탄핵에 찬성하는 이제 진보 성향의 집회가 있었는데 예. 이분들끼리 이제 확성기로 디스 배틀이라고 할까요? 이게 서로 이렇게 좀 말싸움을 주고받다가 이게 또 너무 격해지다 보니까 서로 이제 몸싸움을 벌이는 그런 현장도 있었고 예. 당연히 국민의힘 당사는 이제 또 경비가 돼야 되니까 이제 경찰들이 쭉 둘러서서 이제 뭐 차벽도 치고 울타리도 설치하고 인력들이 이제 당사를 좀 통제하는 그런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쪽 그 골목이 굉장히 좁다고 들었어요. 네, 약간 위험한 상황이나 뭐 그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일단 엄청난 인파가 몰리진 않아서 위험한 상황은 없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요즘 뭐 이태원 참사나 그 이후에 또 좁은 곳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들을 되게 사회적으로 또 이제 안전상의 이유로 또 경계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도 좀 통제를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가결된 직후의 분위기도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국민의힘 당사 앞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거기에 큰 스크린을 설치한 게 보수 집회,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이제 보수 단체 회원들이 스크린을 크게 설치하고
저희 라이브로 이제 그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표결 결과를 지켜봤는데 예, 그럼 약간 국회 앞이랑은 좀 그 스크린을 설치한 주체도 그렇고 좀 달랐겠네요. 분위기가 살짝은.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탄핵에 찬성하는 이제 본집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서 다 같이 이제 그거를 결과를 섞여서 예. 지켜봤습니다. 이제 예. 찬성 탄핵이 이제 가결되자마자 이제 시민들은 환호를 하기도 했고 예. 또 이제 그 반대 이제 보수 집회 분들은 좀 이제 험한 말씀을 하시거나 좀 체념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쓸쓸하게 또 퇴장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좀 어찌됐건 탄핵이 만약에 부결됐다면 이 원래 국회 앞에서 이 시민들이 부결 시에는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행진할 것이라는 그런 좀 계획이 있었어요. 예. 얼마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었는데 일단은 가결이 돼서 그런 일은 없었고 이 표결 전날에도 본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국민의힘 당사를 에워싸고 뭐 현수막을 찢는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욕설을 한다던가 뭐 그러니까 욕설보다는 좀 항의를 크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아마 또 부결이 됐다면 또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뭐 유민호 기자 입장에서도 되게 국회 근처에서 또 현장 취재를 했던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는 에너지가 좀 많이 남았고요. 네. 일단은 뭐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을 좀 꼽아보자면 예. 굉장히 추웠습니다. 제 얼굴을 보니까 너무 춥게 나오더라고요. 얼굴 그래서 빨개지셨던데. 네, 추웠고 일단은 또 뭐 MBC 응원을 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힘내라 뭐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해주시고 예.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탄핵이 아니 가결됐을 때 희비가 엇갈렸던 것들이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누구는 이제 뭐 이렇게 실망하기도 하고 많은 시민들은 환호를 하겠지만 그런 것도 있었고 예. 일단 같이 이제 그 전광판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환호했던 것이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남아요? 순간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지역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또 대학 통합조차 불투명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 전남도지사 연결해서 들어봤지만 취재상으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 사안들. 네, 일단은 전라남도가 의대 신설을 강하게 밀어붙인 명분이 아마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 발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됐고 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또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런 부처들 간의 굵직한 사안들도 모두 이제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또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판단이 내려진다면 또 차기 정부에서 이걸 또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불확실성이 아주 커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상황은 일단 지난달에 통합의대를 정부에 추천을 했고 또 양 대학도 지난달 29일에 한국의전원의 예비 인증 신청을 마무리한 상황인데 이달 말까지 교육부에 통합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죠.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일단은 뭐 전라남도, 뭐 순천대, 목포대 이 주체들은 흔들림 없이 대학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일단 31일 계획서 제출하는 것도 그대로 간다. 그리고 일단 내부적으로 구성원들 설명회 있잖아요. 뭐 교수 설명회라던가 학생 설명회를 마치고 이제는 또 지역사회와 소통 작업을 시작했고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불확실성이 커지긴 했지만 어찌됐건 또 힘겹게 또 어렵게 이룬 그런 통합 선언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간다가 기본 이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여수 MBC 유민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겨울이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붕어빵이죠. 예전만큼 붕어빵 노점상을 찾기도 힘들고 또 물가가 오르면서 이제 붕어빵마저 가격이 좀 올라서 요즘 서민 간식 붕어빵의 배신이다 이런 말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물가가 오르면서 팥을 품은 붕어빵이 금붕어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추운 겨울날이면 따뜻한 붕어빵 생각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붕어빵을 먹으면서 머리부터 먹을 건지 꼬리부터 먹을 건지 이런 걸로 성격 사양도 알아보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네, 이제는 팥붕
슈붕을 더해서 갖가지 소를 넣은 붕어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 친구 가족과 함께 거리를 걷다 보면 멀리서도 이 고소한 빵 굽는 냄새와 또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오르면서 얼었던 몸을 녹이기 위해서 이 붕어빵 노점의 앞에 자리 잡고 이 따뜻한 붕어빵 먹으면서 또 굉장히 소소한 행복을 느끼게 된대요. 네. 이제는 그런 모습이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많은 이들에게 겨울에 따뜻한 추억을 남겼던 붕어빵이 이제는 배신을 하고 있는 건데요. 3,000원이면 모두가 배부르게 먹었던 이 붕어빵이 이제는 가장 저렴한 곳이 3개에 2,000원, 사이즈가 크면 1,000원, 치즈, 한 개에 1,000원. 그렇죠. 한 마리에 1,000원이요? 한 마리에 1,000원입니다. 와. 여기에 치즈, 피자 등의 소가 들어가면 2,000원에 3,000원을 훌쩍 오릅니다.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요, 예전처럼 싸고 맛있게 먹었던 붕어빵이 사라지고 있다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000원에 5개도 줬지. 근데 요즘 1개 줄걸? 비싸졌지. 많이 비싸졌지. 또 사 먹을 일이 없으니까 안 사 먹으시더라 우리는. 많이 없죠. 물가도 많이 올랐고 하지만 이제 또 찾는 이가 많으니까 비싸도 그러니까 또 아이들이 좋아하고 하니까 많이 찾아가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아니면 엄마가 이제 간식으로 사다 주실 때도 있었고 하교할 때 그럴 때 친구들하고 같이 사 먹었던 그 추억 1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가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쉬워하는 시민들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이런 길거리 간식값이 오르면서 예전처럼 많이 사면 거의 이제 뭐 식사값이 나온다라는 말도 막 네.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겨울 대표 간식의 가격이 오르면서 고물가 속 소비자의 아쉬움이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른 탓이겠죠? 네, 겨울 간식의 몸값이 오른 원인은 재료와 또 가스비 등 각종 원부자재 가격이 많이 오른 탓입니다. 이 붕어빵의 주재료인 팥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이 국산 팥의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수입산 팥 가격도 지난해에 비해서 10% 올랐습니다. 또 식용유와 밀가루 가격도 지난해 이미 많이 올랐는데 또 한 달 사이에 5% 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다음 달 LPG 인상도 예고돼 있어서요. 붕어빵 상인들은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 붕어빵을 파는 상인들은요. 예전에는 노점에서 운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단속으로 인해서 상가로 진입하면서 월세도 나갔고 또 원자재 가격도 오르니까 수치산업이 맞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붕어빵 상인 얘기 들어보시죠. 식용유는 겁나 비싸고요. 식용유 값은 지금 작년보다 배값이 올랐다고 봐야 되나? 거의. 나도 5년 전에는 3개 1,000원 주고 팔았던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2개 하나에 500원씩 하다가 전쟁 나면서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700원씩. 그리고 가스비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번에 가스비 또 온다고 뉴스 나오던데. 민원 때문에 못하게 하니까 다 그래서 상가로 들어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 월세를 벌려고 하면은 올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 한때 하나에 1,000원 주고 사 먹으라 그러기는 너무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못 올리고 있어요, 가격은. 네, 가격이 오르니까 가격이 부담이 돼서 손님들의 발길은 줄어들고 또 상인들은 손님이 없으니까 다시 문을 닫으면서 이제 붕어빵 파는 곳을 찾기가 힘들어지면서 붕세권이 귀해진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민 간식 가격이 오르면서 붕어빵 경제학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7, 5, 4, 3, 2, 1.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시대별로 1,000원에 살 수 있는 붕어빵의 개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에는요. 1,000원에 7개를 살 수 있었다면 이게 점점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제는 1,000원에 1개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네, 물가가 치솟으면서 따뜻했던 추억이었던 길거리 간식 소비에도 위축되고 있는데요. 이 추운 날씨만큼이나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도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 경제 안정으로 따뜻한 붕어빵이 점점 저렴해져서 서민들의 지갑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길 바라봅니다. 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오늘 붕어빵의 배신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이 목소리. 이번 주 뜨거운 뉴스를 소개하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리는 시간. 이번 주 이 노래 김진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진호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뉴스 가지고 오셨나요? 네, 지난 주말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에 여의도 집회 현장 한가운데에서 감격에 겨운 듯한 눈물을 터뜨리는 70대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었는데요. 맞아요. 네, 이 실제 영국 BBC 뉴스 제이크 권 기자가 본인의 SNS 계정에 1947년생 이승방 씨 그 소식이 발표된 순간이라는 글과 함께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네,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속 남성 모습 어땠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영상 속의 이승방 씨는 양손을 이렇게 번쩍 들고 두 눈을 질끈 감으며 벅차오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네. 주변에 이제 환호하는 관중들 사이에서 눈물을 억지로 이렇게 참으려고 애쓰는 맞아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도 영상을 처음 접했을 때 참 뭉클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예. 영상 속 이승방 씨는 47년생이신데요. BBC 인터뷰 질문에 영어로 수월하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네, 그 내용은 이제 독재자 윤 대통령은 이제 사라졌다. 너무 행복하다라고 기쁨을 전했습니다. 저도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이제 영어로 써 있고 네. 뭐 괄호로 so happy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길래 저는 네네. 그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을 해놓은 건 줄 알았는데 영어로 답을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인터뷰를 했던 그 BBC 서울 특파원 진 맥켄지 씨가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편집이 급해서 뛰느라고 이 씨의 연락처를 확보하지도 못했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후속 기사를 위해서 이승방 씨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아. 나중에 알려진 사실로는요. 이승방 씨는 서울에서 현재 노동, 기후 운동가로 활동하고 계시고 영상을 올렸던 BBC 제이크 권 기자는 다시 이승방 씨를 만나서 1979년 당시 계엄령 등 한국사의 굴곡을 어떻게 경험하셨는지 그리고 또 영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도 여쭙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마 할아버님께서도 그 지난 과거에 겪었던 아픔 때문에 이번에 그 집회에서 그런 표정이 절로 나왔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도요. 역시 어르신 같은 분이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과거에 겪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더 간절하셨을 것 같다. 만감이 교차하는 어르신의 표정이 내 마음도 울린다 등의 따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그 너튜브 유튜브 들어가시면 네. 쉽게 또 검색하면 바로 또 나오더라고요. 이승방 할아버님의 그 표정이 정말로 만감이 교차하는 네. 표정을 담고 있어서 한 번쯤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에 참 유명해졌죠. 당시 집회 현장에 울려 퍼지던 노래인데요. 그룹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가져왔습니다. 네.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난 쫓아가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가사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시대의 노래가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혼돈의 시대를 헤쳐나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이 노래와 함께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네, 김진호 아나운서 보내면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해주고 싶었을 그 시간
라디오 전망대 12월 19일 목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